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8시 37분 지나고 있고요. 나스닥은 보합선, 우리 야간 선물은 0.6포인트 정도 상승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빗각 추세의 상단, 기술적 반등의 끝자락선에 거의 다다르면서 이제 하방 압력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일단 반등 완전히 넘어설 때까지는 지금 근접해 있으니까 좀 주의하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난이도가 높았는데요. 오늘 일단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장 개장 전 체크 사항, 오늘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일이었고요. 달러 선물 만기일 11시 30분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야간 선물이 전일 369.85로 종료가 됐었고, 그 후에 오늘 아침까지 해가지고 나스닥이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은 또 갭상승 출발 후 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최근에 이제 갭상승 후 하락하거나 갭상승 후 유지하거나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인 모습들은 아닙니다. 계속 미국 증시에 의해서 수급에 대한 준비 없이 갭상승만 이루어지는 경우고요. 이런 상태가 지속된다면 미국 증시 조정에 의해서 취약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이야 뭐 미국 증시가 조정 없이 연속으로 2주간 반등을 하니까 우리가 갭상승을 계속 보여줄 수 있었는데, 이제 미국도 한번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취약할 수 있음을 꼭 인지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오늘부터 이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22일까지 열리죠. 그다음에 전진 건설 로봇이 오늘 신규 상장해서 24.5%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다음 외국인 선물이 대량 매수로 따라오는지 여부가 중요했는데, 오늘 환매수로서 매도를 손실 쪽으로 축소하면서 수량을 이제 환매수 수량을 늘려왔으나 밑으로 깔아놓고 사면서 체결 강도가 비교적 약했죠. 그래서 매수 포지션 자체가 좀 약한 상태였습니다. 오늘 6,500억 정도 매수했으나 그 화력이 아주 약한 날이었죠. 자, 이제 미국에서는 지난 주말까지 금요일에 이제 연은 총재 연설 중에서 이제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이 있었죠. 이제 그분은 현재 미국 경제의 침체 근거는 찾을 수가 없고, 금리 인하를 해야 할 시점이 비로소 왔지만 너무 급하게 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전체로 이제 확장해서 현재 시장 리스크 요인 몇 가지를 한번 쭉 적어보았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리스크 요인이 더 많지만 일단 주요 리스크 요인부터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 물가, 소비, 고용지표 발표를 통해서 미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이 계속 연일 반등이 나왔었죠. 그러나 아직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리스크 요인이 시장에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중동 리스크. 일단 이란의 결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죠.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 이슈가 현재 중동 리스크로서 지금 남아있는 상태고요. 이번 주에 16일에 중단되었던 가자 전쟁 휴전 협상을 재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란의 공격 개시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관건은 협상 결과에 대해 이스라엘, 하마스와 이란 측이 수용할지에 대한 여부죠. 단계별 휴전안과 관련해서는 휴전과 종전, 인질포로 교환 순서, 팔레스타인 수감자 석방 규모, 이스라엘군의 철수 정도 등에 대한 이견이 계속 존재하면서 협상에 대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주 FOMC 의사록 공개와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불확실성, 여기에 대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되겠죠. 단기 2주 정도 반등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폭락을 만들었던 사유죠. 8월 5일에 가장 큰 폭락을 만들었던 사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공포. 아직도 해소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오늘 나타난 엔화 강세. 자, 차트 보시면 그쵸? 뚝 떨어졌죠. 엔달러 환율이 146선 이틀 동안 떨어졌는데, 오늘 조금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양봉을 다 훼손시키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영향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타난 엔화 강세는 다시 글로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제 미국 빅테크들의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 출현 가능성이 있겠죠. 일단은 단기 반등을 통해서 지난번에 이제 급격하게 떨어진 상태에서 놀랐던 사람들도 이제 슬슬 매도를 준비할 수 있는 거고요. 어쨌든 차익 실현이든 손실 축소든 간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현재 우리나라는 지금 뭐 코로나주들, 그다음에 엠폭스 관련주들이 지금 난리죠. 바이오 제약 잔치입니다. 그야말로 오늘도 뭐 우정바이오, 미코바이오메드, 파미셀, 진 매트릭스, 진양제약, 시젠, 뭐 서린바이오 뭐 등등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급등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뭐 이게 좋은 소식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4년 전처럼 이제 추가적인 봉쇄 등으로서의 확장 조치 가능성에 조금 좀 부담 요인이 생길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기술적인 반등 가능 구간의 끝자락을 향해 온 증시, 이건 기술적인 흐름상 이제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라는 게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시원한 수급의 부재입니다. 제가 오늘 시원한이라는 단어를 붙였는데 수급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뭐 계속 밑에서 장악하지 못했고 여기서 선물을 사지 못했고 위에서라도 사주는지 봐야 되는데 오늘 6,500억이나 샀음에도 불구하고 시원하게 사지 않았습니다. 밑으로 깔아서 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 힘을 거의 쓰지 못했어요. 물론 담은 건 사실이고 또 환매수가 나왔다라는 거니까 매도 포지션이 축소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로 땡겨서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황이 안 되면 다시 팔아버릴 수도 있는 물량이 되겠죠. 오늘 외국인이 6천억대 선물 매수를 진행했지만 보수적으로 하단에 받쳐가면서 매수한 환매수 물량일 뿐 체결 강도를 높이며 적극적으로 땡겨서 사는 거래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여덟 번째로 이제 내년도를 향한 청구서 리스크가 있습니다. 옐런 재무장관이 일단은 뭐 돈을 풀어서 증시를 지금 뭐 대선을 앞두고 엄청나게 풀었죠. 그래서 증시를 부양시킨 것에 대한 이제 결과가 대선 이후에 뭐 나올 수도 있고요.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고 한참 시차를 두고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죠. 내년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만기 리스크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아이고 여기 캡처가 좀 이상하게 됐는데 내년 이제 상업용 부동산 부실 우려 대출권이 900조 정도 됩니다. 그렇죠? 적어둔 걸로 볼게요. 3년 내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2조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2,700조 원 정도가 되는데요. 이 중에서 6,700억 달러, 즉 약 900조 원 정도는 부실 대출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이 900조 원이 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은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는데 내년으로 다가갈 때 일단 이 돈 풀었던 거 청구서 본 다음에 이걸 본다면은 내년도에 부담이 좀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대선 때까지는 뭐 그거를 이제 미룰 수는 있겠죠. 최대한. 자, 우리 시장으로 이제 돌아와서 현물은 오늘 우리 현물 시장은 코스피 쪽에서는 금융주 중심으로 밸류업 종목들이 반등해줬습니다. 뭐 KB금융이나 하나금융지주, DB손해보험, 신한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등 금융주들이 강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주들이 오늘 실적을 기반으로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돈이 몰렸던 곳은 여기죠. 코로나 관련된 엠폭스 코로나 쪽, 바이오 이쪽이 돈이 거의 엄청나게 다 몰렸고, 거기에 이제 의료대란 쪽까지 해가지고 묶여서 올라갔었고요. 그다음 막판에 전기차 화재 방지 관련주로 해가지고 뭐 그리드 위주 같은 종목들이 뭐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정도의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자, 장중 수급 보겠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이 선물을 신규 매도하면서 이제 환매수를 했고요. 환매수가 우위인 날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환매수를 키워서 결국에는 6,500억대 선물 매수. 물론 월물 옵션은 이제 외국인들이 양매도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속도를 늦출 가능성도 높이고 있지만 어쨌든 오늘은 외국인들이 환매수가 좀 두드러지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나 환매수가 많다고 해서 시장은 반드시 상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꼭 복기를 해보셔야 되는데,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있어도 그 매수 강도가 되게 중요하다. 체결 강도가 중요하다. 어떤 식으로 사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를 또다시 오늘 알게 하는 그런 하루였죠. 그 다음에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는 또 위클리 수급이
그걸 또 지배하고 있다. 그 위에서 그런 것도 좀 살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오전에 아침에 방송에서 오늘 빅스 지수, 변동성 지수가 올라오기 전이었죠. 빅스 지수가 이제 변동성 지수가 올라오기 전에 20포인트를 넘어서더라고요. 다시 20을 약간 이탈했던 변동성 지수가 오늘 아침에 20을 슬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오늘 변동성 지수 다시 올라오면서 이제 시장 흔들릴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당일에 이렇게 그냥 뻗어버리네요. 그래서 변동성 지수가 종가상 16.7% 급등했고 결국에는 변동성 지수가 올라온다라는 것은 시장의 급락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물론 변동성 지수가 반드시 아래로만 변동성을 키우지는 않아요.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현상이 아래로고 가끔 가다가 위로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제 공포감이 형성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외과 옵션들의 상태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뭐 콜옵션이 부각될 수도 있는 거고, 대부분은 근데 변동성 지수는 이제 풋옵션의 중심에 맞춰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사실 이제 여기서 변동성 지수가 외봉으로 이렇게 떨어졌다가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흔들릴 가능성이 높았던 것을 이제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은 장 초반에 1, 2천억 선에 선물 매수를 머물었죠. 보시면 여기 장 초반에 외국인들 선물 매수를 1, 2천억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를 했죠. 당시에는. 자, 선물 지수 보시면 횡보하는 모습, 물론 갭 떠가지고 눌려서 횡보했지만 어느 정도 붙잡아 두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제한적인 최소한의, 제가 방어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약간 최소한의 방어만 하고 있다, 절대로 공격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방어하고 있고 선물 매수를 방어적인 선물 매수를 통해 횡보하면서 위클리 콜옵션에 개인들이 몰렸죠. 오늘 장 초반에. 자, 밑에 화면 보시면 개인 위클리 콜옵션에 개인들이 옵션 계약수로 보시면 3만 계약대 4만 계약선까지 아침에 몰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란색 보시면 몰렸죠. 이 몰렸기 때문에 이거를 녹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들이 콜옵션 잔뜩 들어갔으니까 프리를 깎아야 돼요. 프리를 깎으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반대로 가는 건데, 반대로 가지 않고 깎으려면 시간을 끄는 거죠. 그래서 시간 정체를 충분히 시켰고 반대까지 갔습니다. 두 가지가 다 성립이 된 거죠. 시간을 끌면서 프리를 녹이고 확인 사살, 완전히 반대로 진행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개인들이 풋옵션이 없었던 것은 아니나 365 위클리 풋에 국한된 굉장히 보수적인 매수를 했습니다. 풋옵션 쪽으로는 대부분의 공격적인 매수는 367.5 이상으로 쭉 깔고 있는 콜옵션이었어요. 그래서 그 위클리 콜들을 대부분 녹여서 오늘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에서 큰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위클리 옵션에 몰리는 개인들의 옵션 프리를 깎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장 후반부로 갈수록 더 밑으로 깔아사는 등 보수적인 모습을 강화시켰습니다. 외국인 선물이요. 따라서 나스닥과 니케이가 오후장에 잠시 흔들릴 때 밑으로 쉽게 가볍게 밀리는 모습이 연속적으로 좀 나타났고, 이에 따라 개인의 위클리 콜옵션 프리는 바짝 죽었으며 개인들 베팅한 거 거의 다 0.01로 꽝 됐습니다. 외국인의 선물 환매수는 더 싼 가격에 또 이루어질 수 있었죠. 보수적으로 밑으로 깔아 사는 거 대로 계속 체결이 되니까 최대한 낮게 사들일 수가 있었겠죠. 환매수를. 오늘 특이점은 그래서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락했다라는 거죠.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는 수급 1순위는 개인들의 위클리 옵션 매수가 어느 쪽으로 쏠리는가, 그 다음에 수급 2순위 파악은 그에 따른 외국인 선물 강도가 얼마나 강한가로 살펴봐야 할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이제 파생방에서 제가 장 전에 항상 말씀드리는 지지와 저항 라인에서 지지 저항 포인트 오늘 어떻게 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 사항입니다. 지지는 이탈되면 저항으로 작용하고, 저항은 돌파되면 일단 지지로 작용한다. 일단이라는 거죠. 재돌파, 재이탈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일단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 초반에 372.6에 대한 저항을 말씀드렸는데 개장 전에요. 개장 전에 말씀드린 거 미치진 못했습니다. 371.8로 가다가 말았고요. 이후 지지 라인이었던 369에서 369.2는 그냥 뚫려버렸죠. 그러면서 뚫리니까 뭐예요? 저항으로 막혔죠. 그래서 저항으로 작용하고 저항으로 작용하고 저항으로 작용했습니다. 점심시간 때 말씀드렸던 이 라인 정확히 369.2에서 터닝을 했죠. 저항점을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항점에서 오늘 딱 369.2죠. 거기서 터닝을 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내려왔어요. 저 또한 이렇게까지 많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는데 적당히 많이 내려봐야 367에서는 제동 걸리겠다 정도로 봤는데
여기서 뭐 레드라인 한번 걸리고 여기서 한번 걸리겠다고 했는데 약간 언더슈팅 이후에 걸렸다가 재차 내려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위기가 확대되는 거. 어쨌든 367을 제가 이탈을 하면은 오늘 음봉 확대 마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여기 보시면 이거 다 장전에 적어드리는 내용이에요. 2차 최종 지지였던 367을 하향 통과하면 오늘 음봉 확대 마감이 이렇게 음봉 확대가 이렇게 커진다라고 적어드린 대로 진행이 됐고요.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상 위에만 막고 있다 말씀드렸죠.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 이따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지만 위에만 막고 있고 아래는 뻥뻥 뚫려 있었습니다. 이제 그것도 주목해야 될 포인트였습니다. 즉 상방만 제한이고 하방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가더라도 하방으로 간다라는 거죠.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아니면 제한적이고 양쪽으로. 오늘은 근데 개인들이 위클리 옵션 양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위클리 옵션 만기일 내용 보겠습니다. 일단 시간대별 위클리 옵션 만기 이동 추정 범위는 지금 보시면 372.5부터 오전에 막고 오후장에는 370까지 내려와서 막았습니다. 사실 그 이하도 내려와서 막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 기준에는 금융투자가 더 중요해서 오늘은 367.5 콜매도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여기다 기준은 통과하지는 못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하단 금융투자의 기관들의 품매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하단은 막혀있지 않았고 위로는 370까지는 거의 뭐 확실히 막아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370까지 제한. 이 코스피 200 370이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많이 가봐야 80% 확률로 여기를 뚫지 못한다라는 걸 뜻하는 거예요. 대략 한 베이시스 고려하면 370. 오늘 지금 백어데이션으로 끝나가지고 이것도 조금 생각해볼 문제네요. 그리고 오늘 마감은 백어데이션, 제가 이거 메모를 적지 않았는데 추가할게요. 오늘 백어데이션으로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 베이시스가 0.47로 마이너스로 끝났어요. 지금 이제 베이시스로 이거 코스피 200과 선물 차이를 보다가 요거 안 적었다라는 걸 생각나서 백어데이션으로 끝났는데, 백어데이션은 하루 정도는 그냥 만기일에 지나가는 상태로 그냥 한번 나올 수는 있습니다. 만기일에 만기 싸움 하다 보면은 슬쩍 이제 벗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 3일, 3, 4일 정도 연속성이 있는지를 봐줘야 돼요. 백어데이션이 한 3일 정도 이상 지속되면은 그 백어데이션 효과는 강해집니다. 백어데이션 효과가 지속된다면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런 상태고요. 그래서 오늘 위에 제한을 걸고 있었다라는 거. 위클리 옵션은 이제 2시 45분 기준에 등가 싸움 365를 보이고 있었던 때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365 위클리 콜은 개인들의 매수였고 외국인 매도였고 365 위클리 풋은 개인 매수 외국인 매도 동일했습니다. 즉 등가 전쟁은 모두 개인 매수와 외국인 매도였기 때문에 오늘 365 거의 동전 세우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떻게 적어드렸어요? 둘 중에 하나를 살려야 한다면 365 콜을 살리는 게 수급상 합리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개인들의 매수가 365 위클리 콜에 좀 더 적었고요. 외국인 선물 매수가 아무리 보수적이라도 사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365를 동전 세우지만 동전 세우기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를 살린다면은 365 콜을 살리는 게 낫다. 결국에는 코스피 200이 365.52로 끝나서 어떻게 됐어요? 콜을 살렸죠. 3시 이전에는 365와 367.5 위클리 풋에 금융투자가 슬쩍 막판에 진입했는데 많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3시 5분 이후에 막판에 금융투자는 그 이후에 365 콜옵션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이거를 먹으러 금융투자가 이거를 먹으려고 노린 거죠. 자, 위클리 옵션 만기 결제 싸움은 이제 364.65에서 코스피 200이 동시호가에 진입했고요. 365.52로 종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365 위클리 콜이 0.17에서 진입해서 약 3배 정도 오른 0.52에 끝났고요. 365 위클리 풋은 0.54에서 진입해서 꽝으로 끝났고요. 이 365 위클리 풋은 오늘의 레전드였죠. 오늘의 레전드, 오늘 당일 이 위클리 풋은 어떻게 됐어요? 오늘 장중에, 자, 365 위클리 풋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중에 최저 0.01 대비 오늘 장중 고점이었던 시장의 고점이었던 12시 34분 부근 0.01 대비 어떻게 됐습니까? 장중에 대략 한 2시간 반 만에 136배가 상승했습니다. 그쵸? 136배가 상승한 옵션도 0이 됐습니다. 만약에 0.01에 누군가가 사가지고 136배를 보고 야 대박이다 하면서 안 팔았다, 청산을 안 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종가까지 한번 가보자, 이거 한번 승부다, 종가 승부까지 가보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쉽게 이제 숫자로 좀 와닿으려면 100만원을 베팅한 누군가가 100만원을 0.01에 베팅을 했어요. 야 이게 1억 3,600까지 갔네? 그쵸?
136배 맞죠? 100배가 1억이니까 1억 3,600만 원까지 갔네. 야, 내가 100만 원만 베팅했을 뿐인데 1억 3,600만 원이야? 막 심장 덜덜덜 떨리면서 막 손 떨리면서 오늘 한번 대박이다, 한번 결제까지 가보자. 청산 안 하고 그러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0으로 바뀌었죠. 100만 원조차 못 건지는 날이 온 겁니다. 100만 원이 1억 3,600 갔다가 0이 된 거죠. 오늘 365 위클리 풋을 통해서 위클리 옵션은 줄 때 분할 청산 후다닥 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굳이 베팅을 하자면 일단 일부 청산을 하고 나머지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것이 좋다라는 거, 최대한 줄여놓고요. 리스크를 최대한 줄여놓고 내가 나머지가 꽝이 되더라도 이제 괜찮을 정도로 만들어 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안 하니만 못해요. 만약에 그냥 이거 보고 그냥 꽝 됐잖아요. 그냥 오늘 베팅 안 하고 아쉬워하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내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내가 이게 실제로는 100만 원을 잃은 건데 심리적으로는 1억 3,600만 원을 잃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쵸? 내 원금이 여기에 가 있거든요. 한번 봤기 때문에. 그래서 심리가, 멘탈이 더 무너집니다. 막판이어서 뭐 더 그날 뭔가 해보려고 하진 않겠지만 어쨌든 심리는 붕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매 안 하는 이만 못한 거죠. 그러니까 줄 때 분할 청산해서 욕심을 줄여야죠. 이런 것들은 물론 이론적으로야 그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먹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대량으로. 어쨌든 그런 상황이었고요. 오늘은 그렇게 해서 위클리 옵션 만기일 결과 추정은 기실현 포함해가지고 외국인이 오늘 16억 수익 봤을 것으로 추정되고요. 개인이 35억 손실을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개인들 콜옵션 다 날라갔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투자가 8억 정도 수익을 봤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오늘 종가입니다. 종가는 투신이 종가에 3천억가량 신규 매도 베팅했습니다. 제가 오늘 장 막판에 이제 동시효과, 아니 그 수급 나오기 전에 오늘 시장은 투신이 종가 베팅 매도로 하기 좋아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3천억 매도 베팅을 했고요. 외국인이 종가에 반대로 선물 매수 베팅을 이어가면서 최종 6,486억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오늘 두 힘이 갈리죠. 내일 투신이 지든 외국인이 지든 둘 중에 하나는 뭐 결정이 나겠죠. 아니면 그냥 멈춰있든. 보통 투신은 지더라도 포지션을 홀딩하는 편이고요. 외국인은 지면 포지션을 바로 전환시키려고 하는 편이죠. 그래서 내일은 만약에 떨어진다면 투신 쪽으로 3천억이 이제 힘을 쓰는 거고, 외국인은 이제 오늘 매수했던 것을 매도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일 상승한다면 투신은 손절을 잘 하지 않고 아마 만기까지 가려고 할 수도 있고요. 그런 적이 많습니다. 외국인 다른 데서 이제 해지가 다 돼 있기 때문에, 해지를 했을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외국인은 그대로 이 매수를 이어갈지 아니면 청산을 할지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결국에는 하루 종일 코로나 플러스 엠폭스 쪽으로만 수급이 쏠린 날이었고요. 지수는 외국인이 선물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도 위클리 옵션 만기 싸움에 오후장까지 밀리면서 장악형 음봉이 발생한 날이었습니다. 장악형 음봉이 발생했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에는 부담 요인이 더 큰 상황이 됩니다. 바로 이 음봉을 다음날 혹은 다다음 날까지 해서 덮어내지 않는다면은 조금 이제 갭을 메우고 그동안 생겼던 갭들을 순차적으로 메우면서 잠깐 조정을 다시, 즉 반등의 끝자락, 기술적 반등의 끝자락에서 한번 슬쩍 조정을 보이고 다음 라인에서 판단을 하게 하는, 이게 또 추가적인 하락인가 아니면 슬쩍 조정 후 다시 상승인가는 여기 가서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었습니다. 시장 추세 반전의 조건은 제가 지금까지 지속 반복을 하고 있으니까 오늘은 오늘 바뀐 내용만 좀 살펴볼게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 영상, 직전 영상을 좀 보셔도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그 전전 영상을 보셔도 되고요. 어쨌든 외국인들의 선물 대량 매수세 혹은 연속 매수세 출현 여부가 필요한데, 오늘 6천억대 매수가 있었지만 그 강도 및 연속성은 미진했고요. 그다음 프로그램은 금요일에 대량 매수로 최근 6개월 누적 매수 전환이 되었지만 오늘은 다시 비차익 매도 1234억이 발생하면서 연속성이 부족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기술적인 거는 1단계, 2단계, 3단계 통과했는데 네 번째에서 이제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막히고 있죠. 네 번째 8월 1일 연결 상단 추세 돌파 안착자리 여기 근처까지 가면서 지금 막혔고요. 그 전에 있는 거는 단계적으로 다 하나씩 통과했습니다. 뭐 매물 공백 체크했던 내용들 위해서 다 한 칸씩 내려갔던 것처럼, 한 칸씩 올라가고 내려왔던 것처럼 같은 라인으로 같은 개념으로 적용하자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이제
부족하신 분들은 이 전 영상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입니다. 일단 8월 19일부터 오늘부터 8월 22일까지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 열리고요. 8월 21일 팀 월즈 민주당 부통령 후보 지명자가 연설을 하고요. 22일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을 할 예정이며 이후 지지율 변화 및 전당대회 주변 시위 확산 여부 등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8월 22일부터 24일에는 잭슨 홀 컨퍼런스가 열리고 8월 23일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월가에서는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 금리 인하는 하지만 8월 고용 보고서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8월 19일 월요일 오늘이죠.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 끝났고 달러 선물 만기 끝났고 이제 오늘 밤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고요. 약간 매파적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화요일 20일 화요일에는 중국 금리 결정이 있고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 연설과 마이클 바 연준 부의장 연설이 있고 모두 중립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21일 수요일에는 FOMC 서랍 공개 이것도 중요합니다. 수목금이 오늘 이번 주에는 가장 중요합니다. 목요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하고 우리 금융통화위원회 열리고 금리 동결이 우세합니다. 동결이 유력하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미국 발표 있고요. 금요일에 이제 우에다 일본은행 총재의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제 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제 많이 물어보고 질의응답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8월 28일 수요일 미국장 종료 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8월 29일 위클리 옵션 만기일 되는 새벽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해가지고 8월달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그 전후에 이제 PC도 있죠. 그래서 변동성 요인이 이번 주 초보다는 이번 주 말로 갈수록 더 강화되고 다음 주로 이어질수록 더 중요해진다. 이제 잭슨 홀 미팅 끝난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기다리는 그 시기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이제 변동성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이 끝나고 변동성이 터질 수도 있으니까 또 변동성 지수가 다시 부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좀 장중에 무리하지 마시고 매매 너무 크게 잡고 이제 한 번에 무너지지 마시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가성비 매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리스크를 축소해서 일단은 이런 변동성 장세를 이겨내고 물론 변동성 장세를 잘 활용하시는 경력이 많고 내공이 많으신 분들은 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준비가 안 되신 분들은 기회일 수 있지만 이 남들이 기회일 때 한 번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최소한 내 계좌는 지키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아직도 안 들어오신 신규 구독자분들 계시면 유튜브 댓글에 있는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문의 주셔서 텔레그램 정보 공유방 입장하셔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이버 카페도 이제 구독자방 오시면은 이제 안내 받으실 수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